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역사 진희쌤이에요. 오늘은 여러분과 영국의 혁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7세기 영국에서는 상공업과 도시가 발달하며 시민계급이 성장하였고, 농촌에서는 귀족과 자영농민 사이의 계층으로 새로운 중소지주층인 젠트리의 세력이 강해졌습니다. 시민계급과 젠트리는 대부분 청교도였으며 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하였죠. 찰스 1세는 의회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세금을 부과하였으며 청교도를 탄압하였습니다. 이에 의회는 국왕이 의회의 동의 없이 세금을 부과할 수 없으며 불법적인 체포, 구금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권리청원을 제출하여 승인받았습니다. 그러나 찰스 1세는 곧 의회를 해산하고 한동안 소집하지 않다가 전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의회를 다시 소집하였습니다. 의회는 세금 부과에 반대하며 국왕의 실정을 비판하였죠. 이에 왕은 의회를 무력으로 탄압하였고 의회도 무력으로 맞서 내전이 발생하였습니다. 1642년 청교도 혁명입니다. 결국 의회파를 이끈 크로멜이 왕당파의 군대를 격파한 후 찰스 1세를 처형하고 공화정을 수립하였습니다. 크로멜은 왕당파의 거점인 아일랜드를 정복하였으며 영국과 교역하는 나라에는 영국과 영국의 식민지의 배를 이용해야 한다라는 항해법을 제정하여 대외 무역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의회를 해산하고 엄격한 청교도 윤리를 앞세운 독재 정치를 펴 국민의 반감을 사게 됩니다. 크로멜이 죽은 후 왕정이 부활하여 찰스 2세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찰스 2세의 뒤를 이은 제임스 2세는 의회를 무시하고 전제 정치를 폈습니다. 이에 의회는 제임스 2세를 폐위하고 제임스 2세의 딸 메리와 그의 남편 윌리엄을 공동 왕으로 추대하였습니다. 제임스 2세가 프랑스로 망명하여 피를 흘리지 않고 정권 교체를 이루었다 해서 1688년 명예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이듬해 메리와 윌리엄은 의회가 제정한 권리장전을 승인하였으며 권리장전에는 국왕이 의회의 동의 없이 법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법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위법이다. 의회의 승인 없이 국왕을 위해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은 위법이다. 의회의 동의 없이 평상시에 상비군을 징집하고 유지하는 것은 위법이다. 의회 안에서 말하고 토론하고 의논한 내용으로 의회 아닌 곳에서 고발당하거나 신문을 당하지 않는다 등 입헌군주제의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그 후 앤 여왕 때에는 스코틀랜드를 병합하고 식민지를 확대하여 대영 제국을 이루게 되지요. 앤 여왕의 사후 독일의 하노버공 조지 1세가 즉위하였습니다. 독일에서 성장한 그는 영국 사정에 매우 어두워 정치에 관여하지 못하였지요. 이에 의회의 다수당이 내각을 구성하여 정치를 주도하는 내각 책임제가 실시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왕은 군림하나 통치하지 않는다 라는 영국의 전통이 세워지게 됩니다. 즉, 정치는 의회가 담당하고 왕실은 상징적인 존재로 남겨지는 거죠. 이와 같은 영국의 정치적 혁명을 바탕으로 영국은 경제 성장의 밑거름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18세기 영국에서는 산업혁명이 시작되게 됩니다. 산업혁명은 기계의 발명과 기술의 혁신으로 생산력이 급증함에 따라 나타난 사회 경제적 대변혁을 말합니다. 산업혁명은 영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영국은 명예혁명 이후 정치가 안정되어 경제발전에 전념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죠. 또한 인클로즈 운동으로 일터를 잃은 농민들이 농촌을 떠나 산업 생산의 중심지인 도시로 이동하여 공장에서 필요한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철, 석탄과 같은 천연 자원이 풍부하였고 일찍부터 넓은 식민지를 확보하여 원료 공급지와 상품 판매처로 활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산업혁명은 면직물 공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면직물의 수요가 증가하자 실을 뽑는 방적기와
옷감을 짜는 방직기 등이 개발되었습니다. 제니방적기의 발명 이후 기술의 발전은 계속되었고 전통적인 물레질보다 훨씬 빠르게 실을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을 동력으로 사용하면서 직물 생산량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면직물 공업은 간의 수공업에서 벗어나 공장제, 기계공업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원료와 제품을 수송하기 위한 교통수단도 발전하였습니다. 영국의 스티븐슨이 개발한 증기기관차가 등장한 후 각지에 철도가 부설되었고 미국의 풀턴은 증기선을 실용화하였습니다. 또한 도로와 운하가 각지에 건설되어 원료와 제품의 수송에 활용되기도 하였죠. 영국의 스티븐슨이 개발한 첫 번째 승객용 기차의 속도는 시속 24km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기차의 등장에 놀라였으며 기차를 근대화의 상징으로 생각하게 되죠. 그 이유는 기차는 달리다가 휴식이 필요한 말과 달리 연료만 공급하면 쉼 없이 운행이 가능하였기 때문입니다. 또 한 번에 수백 명의 승객이나 수백 톤의 화물을 옮길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러한 기차의 등장은 각종 철 제품 생산과 증기기관을 운행하는 데 필요한 석탄 채굴 산업의 발달을 가져오게 됩니다. 산업혁명의 결과로 영국 면직물이 세계 시장을 장악하자 서양 각국은 적극적으로 영국의 기계와 기술을 도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혁명은 프랑스, 벨기에, 독일, 미국, 러시아 등지로 확산되었죠. 19세기 후반에는 철강, 기계, 석유, 화학 등 새로운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제2차 산업혁명이 전개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독일과 미국이 영국을 앞서는 새로운 공업 강국으로 성장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산업혁명이 확산되면서 이윤을 추구하는 목적으로 상품을 생산하는 자본주의 경제가 한층 더 발전하였습니다. 산업혁명으로 상품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져 사람들의 생활이 풍요로워졌고 교통과 통신이 발전하여 각 지역 간의 교류가 활발해졌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경제 발전은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었죠. 그러나 산업혁명의 혜택이 모든 사람에게 고르게 돌아가지 않아 빈부격차가 커졌습니다. 자본가는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 노동자에게 적은 임금을 주고 오랜 시간 일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하지 못한 공장의 작업 환경, 비위생적인 주거와 도시 환경에서 노동자는 병이 나고 사고를 당하여도 보상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분노한 노동자들은 기계 파괴 운동을 벌이기도 하였고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와 노동 조건의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본주의 모순을 비판하며 사유재산 제도를 부정하고 평등사회 건설을 주장하는 사회주의 사상이 등장합니다. 특히 대표적인 사회주의 사상가 마르크스는 노동자 계급의 투쟁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는 자본론에서 자본주의 사회는 필연적으로 무너지고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사회주의 사회가 건설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마르크스의 사상은 이후 노동운동과 사회주의 운동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미국의 독립혁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